토요일 오전입니다. 김 과장은 아침부터 설렙니다. 매주 가던 집 근처 편의점이 아닙니다. 오늘은 30분 거리에 있는 복권 명당으로 갑니다. 저번 주에 1등이 나왔거든요. 도착했습니다. 줄이 벌써 20명입니다. 기다립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오늘은 10,000원이 아닌 50,000원어치 삽니다. 기분이 짜릿합니다. 차 몰고 오는 기름값만 해도 10,00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시죠? 저도 1등 나온 곳 있으면 수도 없이 쫓아다녔거든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저는 복권 당첨 방법을 알려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권이 당첨되면 이 돈을 어디에 쓰지? 라는 생각은 늘 합니다. 그런데 당첨됐을 때 그 돈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189억을 받고도 5년 만에 수갑을 찬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억을 받고도 4년 만에 빈털터리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 복권 한 장 안 사고도 조용히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복권 앞에서 작동하는 우리 뇌의 심리, 그리고 돈이 생겨도 지키지 못하는 가난한 마음의 구조를 끝까지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 과장은 왜 어젯밤부터 잠을 못 잤을까요? 복권을 아직 사지도 않았습니다. 당첨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오래전에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보다 일어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길 때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걸 도파민 예측 보상 회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뇌는 결과보다 예측에 더 흥분한다는 거죠. 실제로 1990년대 신경과학자 볼프람 슐츠가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에게 불빛을 보여준 뒤 주스를 줬습니다. 처음엔 주스를 받을 때 도파민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반복하자 어느 순간부터 도파민이 폭발하는 타이밍이 바뀌었습니다. 주스를 받을 때가 아니라 불빛을 보는 순간 이미 도파민이 터졌습니다. 뇌가 학습한 겁니다. 불빛 다음엔 주스가 온다는 걸. 그래서 결과가 오기도 전에 먼저 흥분한 겁니다. 김 과장한테 그 불빛이 뭐일까요? 바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되면 복권을 살 수 있고 복권을 사면 당첨될 수도 있다는 걸. 뇌가 이미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복권을 사지도 않았는데 뇌는 이미 흥분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당첨됐을 때보다 당첨될 것 같은 그 순간이 더 설렙니다. 복권을 사러 가는 그 순간, 명당 앞에서 줄을 서는 그 시간, 번호를 하나씩 맞춰보는 그 짧은 순간, 바로 그때 뇌가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아깝지 않았던 거고 20명 줄을 기다렸던 겁니다. 이건 나약한 것도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번 그 기대감을 맛본 뇌는 더 강한 자극을 원합니다. 처음엔 10,000원이었습니다. 다음엔 20,000원이 되고 50,000원이 됩니다. 명당을 찾아 30분을 달립니다. 뇌가 그 흥분을 유지하려고 점점 더 많은 연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도파민 내성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자극으로는 똑같은 흥분을 만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카지노가 딱 이 원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슬롯머신 앞에 앉아서 1,000원짜리 동전을 넣습니다. 그 다음엔 10,000원권을 넣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현금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멍청해진 게 아닙니다. 뇌가 더 강한 자극을 찾아서 움직인 겁니다. 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40대를 넘어서면 이 패턴이 더 강해집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고 집값은 손에 닿지 않고 노후는 불안하고 현실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느낌. 그때 복권 한 장이 주는 기대감이 유독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대감에 올라탄 채로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을 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큰 돈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흥분한 뇌가 돈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03년의 일입니다. 한 남성이 로또 1등에 당첨됩니다. 세후 189억 원.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에 살았습니다. 매달 월급날이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89억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현명하게 쓰려고 했습니다.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해보고 가족도 챙기고. 그런데 5년 후 그는 수갑을 찼습니다. 189억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빚이었습니다. 2006년 또 다른 사람이 당첨됩니다. 18억 원. 당첨 직후 술집부터 갔습니다. 지인들에게 한턱 쐈습니다. 카지노도 가봤습니다. 4년 후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절도 혐의로 구속됩니다. 18억이 그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바닥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돈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갑자기 생겼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돈은 그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돈은 그 사람을 확대합니다. 이 말
꼭 기억해 두십시오. 평소에 충동적이었던 사람은 큰 돈이 생기면 더 충동적으로 씁니다. 평소에 불안했던 사람은 큰 돈이 생겨도 더 불안해지고, 주변 눈치를 봤던 사람은 큰 돈이 생기면 주변 요구를 더 들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행동 증폭 효과라고 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패턴이 돈이라는 연료를 만나 더 크게 폭발하는 겁니다. 189억을 받은 사람이 망한 이유는 그 돈이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189억을 다루기에 그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6년의 일입니다. 한 가정이 40억 로또에 당첨됩니다. 아들이 당첨됐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샀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형제들이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나눠줘. 왜 나는 안 챙겨줘?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집에 무단침입 도 있었습니다. 70살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시위를 해야 했습니다. 40억이 그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돈이 공개되는 순간 모든 관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갑자기 10억이 들어온다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솔직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술자리? 지인들 연락?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물건? 가족들 챙기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 189억을 5년 만에 날려버린 겁니다. 18억을 4년 만에 바닥낸 겁니다. 흥분한 뇌가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부자들은 갑자기 돈이 생겼을 때 흥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흥분하더라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과 부자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타고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부자들이 갑작스러운 돈 앞에서 하는 행동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72시간을 기다립니다. 목돈이 생겼을 때,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을 때, 복권이 당첨됐을 때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7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흥분한 상태의 뇌는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 과장이 어젯밤부터 잠을 못 잔 이유, 그 흥분 상태가 가라앉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흥분이 가라앉고 나서야 진짜 생각이 시작됩니다. 189억을 받은 남성은 당첨 직후 바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흥분한 뇌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72시간 후에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마 달랐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돈을 조용히 둡니다. 40억 당첨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주변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부자들이 재산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은 공개되는 순간 모든 관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나눠줘야 한다는 아빠, 거절하지 못하는 죄책감, 그것이 돈을 갉아먹습니다. 돈을 지키려면 돈이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돈을 감정이 아닌 숫자로 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충동 씨와 박준비 씨입니다. 같은 날, 같은 금액 5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충동 씨는 그날 바로 지인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오늘 내가 한턱 쏜다. 기분 좋으니까 차도 바꾸고 오래 눈여겨봤던 시계도 샀습니다. 한 달 후 통장에 얼마가 남았을까요? 2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한 달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박준비 씨는 달랐습니다. 5천만 원이 들어온 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72시간 동안 그냥 뒀습니다. 3일 후 조용히 앉아서 물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10년 후에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처리했습니다. 이충동 씨가 멍청한 게 아닙니다. 박준비 씨가 특별히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단 하나의 차이입니다. 흥분한 채로 움직였느냐?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작은 타이밍에서 갈립니다. 복권은 오늘도 사셔도 됩니다. 그 설렘을 즐기셔도 됩니다. 토요일 밤 꽝이 나왔을 때 한숨 한번 쉬고 나서 딱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당첨되는 꿈만 꾸고 있는가? 아니면 당첨됐을 때 지킬 준비를 하고 있는가? 돈은 준비된 사람 곁에 머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돈이 와도 스쳐 지나갑니다. 그 준비는 돈이 생긴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는 겁니다. 로또는 일주일에 한 번 삽니다. 그런데 부자의 마음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당첨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태도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3일의 시간을 선물해 보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로또 1등이 되면 3일 동안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겠다. 그 태도가 당신의 진짜 재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이 채널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